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지난주에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아연을 내원하신 이지혜 문재환 부부의 에피소드가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지난번에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씨하고 기안84 진료한 것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TV 방송은 사실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이재님 부부가 자아연을 방문하신 것은 화병 때문이었는데요. 육아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정말 일이 많고 바쁘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려오느라 심장은 과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맥박수도 높고 또 심장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설문검사상으로는 화병이 진단되었고요. 조급함이나 감정이 무척 과민해진 상태로 나왔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울화가 가슴에 쌓여서 표출되지 못할 때 심장이 과열되면서 열은 위로 뜨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상체 쪽으로 열감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화병인가 싶은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몇 가지 진단 항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증상들이 있는데요. 소화가 되지 않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하게 두근거린다. 숨이 차고 손발이 붓고 입안이 마르면서 또 갈증이 난다. 이런 것은 상체에 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몰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불안감이 심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만사가 귀찮고 우울하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몸의 신체적인 증상들, 또 마음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타난다면 한번 가까운 한의원이나 자아연을 들려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로 화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화를 내는 억울한 감정을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시댁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육아로 인한 이런 것들, 또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다는 것, 또 남편과의 불화, 자녀분들의 일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참으면서 화가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화병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충격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이때를 충격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때를 갈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갈등기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내가 이랬었나? 저랬었나? 이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참았어야 됐나? 화를 냈어야 됐나? 하면서 갈등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괴로운 상황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체념기에 이르는데요. 체념기는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내 삶이 그렇지 언제 내가 잘 됐던 적이 있었어?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게 되는 상태가 체념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우울증과 비슷한데요. 뭐든 하기 싫고 재미없고 그리고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또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화병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화병은 그래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병 환자분들은 우울증보다 의사가 뭔가 해드릴 것도 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가지 제가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심호흡도 하고 복식호흡도 하고 뭐 단전호흡도 하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느리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화가 쌓이거나 하면 조급해지고 호흡이 이렇게 급해지거든요. 급해지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나 이런 것들이 커져요.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게 되면 차분해지고 또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특히 화병 환자분들에서는 여기 쌓인 것이 많기 때문에 들숨을 한 60에서 70% 정도로 하고 날숨을 100%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초 들이쉬고 5초 내쉬고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숨을 내쉴 때 화가 같이 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아무래도 가슴에 답답한 화나 그 열들을 꺼줄 수 있는 음식이면 좋겠죠. 우리가 조개탕이나 뭐 홍합탕 같은 거 먹어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조개류를 껍데기채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면 조개 껍질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의 열을 꺼줍니다. 그래서 가슴이 시원하거나 또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녹두도 열을 꺼주는 음식이니까 녹두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에 따라 차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화병의 분노가 가장 심한 충격기에는 청국장 치자차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오래 먹으면 또 심장의 열이 꺼질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덜 좋아요. 그래서 한 2주가 넘지 않게 2주 이내로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화로 인해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올 때는 국화차가 좋겠습니다. 국화의 서늘한 가을 기운이 우리 몸을 또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몸이 야위면서 몸이 뜨거워지시는 분들한테는 구기자차가 좋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데에는 박하차가 좋아요. 페퍼민트 차를 드셔도 같은 거니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을 보면서 평소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상이 즐거울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 가지시는 것도 화를 극복하는 데에는 꼭 필요합니다. 화병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겪고 계시고 또 신체적으로도 증상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고 이 특징이 원인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는 누구나 다 내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참아서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뭔가 불편하시다면 이 화병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약초들이나 침이나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시거나 자아연을 방문 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윤택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